조선시대에 고작 12살의 나이로 왕이 된 소년이 있었어요. 참 어린 나이죠? 근데 이 소년 왕의 운명이 정말 기구합니다.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무려 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먹먹하게 만들거든요. 자, 오늘 함께 조선의 6대 왕, 단종의 그 슬픈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시, 이게 바로 유배된 단종이 마지막 나날을 보냈던 그 누각에서 발견된 글귀예요. 뻐꾸기 우는 봄에는 이 누각에 오르지 마오. 이 뻐꾸기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꼭 자기 신세 같다고, 내 슬픔 같다고 느꼈던 그 어린 왕의 마음, 정말 절절하게 와닿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17살의 생을 마감한 왕이 비극의 아이콘을 넘어서 신으로까지 추앙받게 된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서 그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았는데 오히려 그 뒤에 신이 되어서 사람들 곁에 남게 된 단종. 참 기구하죠? 그의 운명 속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야기라면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야 맞겠죠. 하지만 그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냥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요. 지금도 태백산을 지키는 산신령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원래 모든 비극은 그 시작이 찬란할수록 더 가슴 아픈 법이잖아요. 자,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왕이 되기 전 단종의 그야말로 황금 같았던 어린 시절로 말이에요.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가장 사랑받는 손자였습니다. 그냥 귀한 손자,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품이 성숙하고 영특하다고 칭찬이 자자할 만큼 정말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왕제였죠.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의 총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한테 1대1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미래의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기대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정말 길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39,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제대로 슬퍼할 틈도 없이 그 거대하고 차가운 왕자의 홀로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 모든 비극의 그림자를 물고 올 한 사람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단종의 야심 많고 힘있는 숙부 수양대군이었죠. 한번 보세요. 힘의 균형이 이미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한쪽에는 정통성은 있지만 힘없는 12살짜리 어린 왕,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군사력까지 손에 쥔 노련하고 야심만만한 숙부. 이 아슬아슬한 대치.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맙니다. 1453년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인 사건, 바로 계유정난이 터진 거죠. 이 쿠데타는 단종의 삶을, 아니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취양대군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또 무자비했습니다. 첫 타겟은 단종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종서 장군. 그를 먼저 제거해버려요. 그리고는 가짜 왕명을 만들어서 반대파 신하들을 싹 다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미리 만들어둔 살생부의 이름이 오른 사람들을 차례차례 처형해버리죠. 이렇게 모든 저항 세력을 없앤 뒤에 그는 마침내 어린 조카인 단종을 압박해서 스스로 왕위를 내놓게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 단종의 삶은 정말 마지막 가장 비극적인 장으로 넘어갑니다. 강제로 왕위를 빼앗긴 그를 어떻게든 구하려 했던 충신들의 안타까운 희생,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운 유배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래도요, 모두가 어린 왕을 외면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6명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목숨을 건 계획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죠. 결국 이 6명은 끔찍한 고문 끝에 모두 처형당하면서 폐위된 왕에 대한 충심을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시는 그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삼문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남긴 마지막 절규예요. 북소리는 내 삶을 재촉하는데 오늘 밤은 과연 누구네 집에서 잠들게 될까?
이 거대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 처절한 비극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충신들의 보기 시도에 큰 위협을 느낀 세조, 즉 이제 왕이 된 수양대군은 결국 단종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종을 영월이라는 아주 멀고 외딴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사방이 강이랑 깎아지른 절벽으로 꽉 막힌 곳. 이건 뭐 이름만 유배지이지 살아있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꽃다운 17살의 나이로 단종은 그 외로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공식 역사 기록인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즉 자결했다고 나와요. 하지만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야사에서는 세조가 보낸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죠. 계획된 처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단종의 짧은 생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볼 겁니다. 이 억울하게 죽은 소년 왕의 이름이 오랜 세월이 흘러 어떻게 다시 명예와 정의를 되찾게 되는지 말이죠. 단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이름은 정말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어요. 심지어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죠. 그 억울한 죽음 이후에 공식적으로 왕이라는 지위를 되찾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무려 241년입니다. 241년. 한 소년 왕이 죽고 나서 그 이름과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기까지 이렇게나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럼 지금 우리는 단종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영월에 가면 그의 무덤인 왕릉, 장릉이 있고요. 매년 그를 기리는 단종 문화제도 열립니다. 또 사육신을 모신 사당도 있죠. 하지만 역시 가장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왕을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신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는 태백산의 산신이 되어서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정의와 충절의 상징으로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배신, 충절, 그리고 억울한 죽음. 이 5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단종의 이 비극적인 삶 속에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 바로 정의와 인간의 도리에 대한 깊은 갈망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